안녕하세요. 스텝에서 주연으로 캐스팅된 이은하입니다.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네, 제 강의 들어오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도 여러분들 강의 준비하냐고 저녁 안 먹었거든요. 배고프지만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여기 오신 거 잘했다라는 생각 드시기에 제가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텝으로만 살다가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거든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너는 네 인생의 주연이니 아니면 스텝이니?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나는 주연으로 살고 있는 줄 알겠지만 어쩌면 저처럼 스텝으로 열심히 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 대학 졸업 후에 근데 전공은 살리지 않았고 학원도 경영해 봤었고 커피숍을 경영했었어요. 커피숍을 경영했던 경험을 살려서 잡지책에 나오는 유명한 샵의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꿈이 많았겠죠.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왜 젊을 때는 이런 생각 안 해봤나요? 나는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내 인생 잘 술술 풀릴 것 같고 그랬는데 결혼과 동시에 나의 꿈은 어디론지 다 사라져버리고 딱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읽으실 수 있나요? 예, 모자라고 보이시지만 현모양처입니다. 저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자는 좀 약하시군요. 영어는 너무 잘하시지만 현모양처라는 꿈에 제가 딱 귀결이 됩니다. 저는요 아이들 잘 키워가지고 명문대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 잘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출세시켜야지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했던 것처럼 집안일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마치 사업을 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고 남편도 원하는 만큼 사회적인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이 셋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직장을 잘 다니다가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 셋째 아이까지 10년 동안 경력 단절이 돼요. 아이들 키우느냐고 경력 단절이 됐다가 셋째 아이가 어린이집을 딱 가자마자 저는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러고 있다가는 정말 이대로 늙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시청의 사회복지 관련 준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남편이 직장이 세종으로 발령이 나게 돼요. 그래서 남편 따라서 세종으로 가게 되면서 저는 두 번째 경단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이들은요, 고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 하나, 띄엄띄엄 제가 출산을 했거든요. 아이가 셋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경단녀가 됐는데 첫째 아이가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4살 때부터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뒷바라지를 하는데 큰아이의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면 둘째, 셋째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남편이 벌어오는 거에 절반 이상이 큰아이에게 올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단녀잖아요. 혼자 벌은 거 가지고 새 아이를 뒷바라지할 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40대 중반에 제가 세종에 내려갔는데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아무도 40대 중반의 여자를 불러주는 곳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유산화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등에 이름 없는 통증이 돌아다녔는데 그 통증이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아산병원까지 와서 검사를 해봤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픈 거는 소문을 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문을 냈더니 우연한 기회에 유산화를 만나게 돼서 리셋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어때요? 무슨 발이 달린 것처럼 사람들이 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캐시백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사업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30대 초반에 네트워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니 땡땡이라는 회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30대 초반에 제가 이걸 해봤는데 다시 내가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성을 간다 이러고 제가 딱 그만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대통령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나는 경험을 해봤고 발만 담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험해보나마나 똑같을 거야 라는 생각에 사업에는 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반품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본사를 오게 돼요. 그런데 본사를 왔는데 여기 온 김에 설명을 들어보라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의 설명에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가 유산화는 너무나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네트워크 해봤다 그랬잖아요. 발만 담근 게 아니라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설명에 이 회사는 다른 회사와 너무나 다르구나. 특히 보상 구조가 이거는 이렇게만 한다면 안 할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매주 월요일마다 세종부터 여기까지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는데 제 스스로 올라옵니다. 누가 가자고 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스폰서도 없었거든요. 저 혼자 올라와서 매주 설명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2-3시간 자면서 파헤치기 시작을 해요. 제일 먼저 가입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안티사이트에 가입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나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안티사이트에 가입했고요.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 그런데 다 전화해서 일일이 제가 궁금한 거 다 알아봤고 유혹증시 다 들어가 봤고요. 한국 자료도 부족해서 미국 자료까지 다 찾아봤어요. 그거를 무려 한 달 넘게 제가 무섭게 파헤칩니다. 그렇게 계속 파헤치는데 제품은 제가 먹어봤잖아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확신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계속 파헤치다 보니까 회사 동영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미국 동영상. 본사에 대해서 이렇게 쫙 제품을 만드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동영상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여보 나 네트워크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해. 그랬더니 남편이 32살에 그렇게 매운맛을 보고도 이게 또 하고 싶어? 이러면서 남편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이 영상을 보고 믿는 거야 설마? 타이타닉이 바다 한가운데서 촬영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러는 거예요. 영상이야말로 가장 거짓을 꾸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소설보다 더 확실한 게 영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요, 영화 영상학과 교수예요. 근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궁금해지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가야겠다. 제가 사인하고 얼마 안 있다가 미국 컨벤션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회사 동영상을 함부로 만들면 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 이러면서 저를 잡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큰아이가 수시가 한 20일밖에 안 남았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제 절반 이상을 그 아이에게 투자했고 첫째 아이예요. 아이가 셋인 집의 첫째 아이는요. 엄마 아빠의 대신이에요. 대신. 모든 꿈에 이 아이가 잘 풀려야 둘째, 셋째가 잘 풀린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 셋인 집에는. 그 아이한테 올인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수시를 얼마 앞두고 났는데 제가 미국을 간다고 하니까 집에는 비상이 걸렸죠.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미국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저의 궁금증은 저는 본사만 확인하러 간 거였어요. 사실은. 본사가 정말 현존하는지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연구를 정말 직접 하는지 이거 보려고 갔었거든요. 근데 저의 궁금증은 정말 비전이 돼서 돌아와서 제가 유산화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우리 한국에서 가셨던 사람들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아는 얼굴도 되게 많죠. 이분들 전부 거의 다 지금 다이아몬드가 돼 계세요. 네. 이게 바로 유산화의 비전 아니겠어요? 제가 갔을 때.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비전을 보고 와서 그때부터 올인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여태까지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가계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둘이 벌게 되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부터 가난해지는 걸까요? 삶이 엄청 팍팍해지지 않나요? 바로 이 연구 결과 때문에 그래요. 한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는데 4억 원이 든대요. 4억 원. 그도 그럴 것이요. 대부분의 양육비에 사교육비가 들어가 있는데 세계적인 그 미스테리라고 하죠. 한국인들이 사교육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세계적으로 이게 미스테리라고 할 정도로 사교육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3억 1,400만 원 정도가 양육비에 교육비로 쓰인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자,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대비 어떻게 돼요? 등급이? 정비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사교육비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때요? 아이가 셋이에요. 4억, 4억, 4억. 총 12억. 기분 어떠세요? 예, 아유, 여기서 아유 소리 나오는데요. 진짜 아유라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사교육비와 노후 대비는요 1대1로 하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아이 셋 키울 때 노후 대비로 10원도 저축하지 못했어요. 어쩌다가 돈이 조금만 더 생기면요 더 좋은 학원으로 점프를 했지 그걸 저축할 생각을 일절 할 수 없었고요. 자녀 총 교육비는요 소득의 10%를 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세조고로 갔을 땐 두 번째 경단녀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남편이 만약에 400을 번다면요 40만 원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이거든요. 한 과목에 지금 40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한 4-5과목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3과목 정도는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한국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현실에 맞아요? 안 맞아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최소 교육비는 5년 전부터 준비하라고 하는데 결혼할 때 이미 교육을 하실 분들은 혼수로 교육비를 해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혼수로 교육비 안 해가지고 가신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어떠해야 되냐면 5년 동안 아이를 낳으시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0.78명,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어때요? 심각하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세 시대를 산다고 했는데 지금 몇 살 산다고 해요? 120세, 130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데 저희의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또 1위를 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래 살지 않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분들 100살까지만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빈곤해질 수 있는 확률이 세계 1위입니다. 기분 어때요? 조금 우울해지죠. 그리고 직장인의 체감 퇴직 연령이 51.7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0살까지만 살고 죽는다고 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머지 50년이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나는 50년 뒤에 먹고 살 거 떵떵거리고 먹고 살 거 준비되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저기 뒤에 한 2분이 있으시네요. 큰 빌딩 같은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인가 봐요. 자, 그런데 한국인의 성인의 가장 고민거리가 첫 번째가 노후라고 해요. 그런데 옆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때요? 표정?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네요. 저분들은 노후가 다 준비된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분들 노후 준비되어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연금 지금 받는다, 받지 못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국민연금이 아니라 궁할 궁자 써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냥 마음 편하게 다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노후에 한 500 정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조금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100만 원만 따박따박 들어오는 자산소득을 한번 만들어보는 걸 한번 저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산소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월 100만 원만 만드는데요. 30년씩 30만 원을 납입하면요. 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30년씩 나는 연금보험 들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명 정도 있으시네요. 자, 그럼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배당금으로 10억 원의 주식을 우량주로 사가지고 계시면 배당금이 나옵니다. 이 배당금은요, 미국 주식에서 있는데요. 애플이라든지 구글 같은 걸 사놓으시면 돼요. 저도 미국에 우량주를 좀 사놨어요. 그랬더니 따박따박 문자로 배당금이 오더라고요. 요거 소액이지만 아주 쏠쏠해요. 그런데 10억을 넣어야 100만 원이 나온대요. 저는 푼돈을 넣어놨어요. 10억 있으신 분은 우량주 지금 사놓으셔도 됩니다. 다음은요. 5억짜리 임대건물 갖고 계시면 따박따박 100만 원이 나온대요. 5억 있으신 분. 근데 여기서 5억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5억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그 다음에 5억의 건물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10억도 없고 집 말고는 5억도 없고 30만 원씩 부을 돈도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해결책도 없이 이런 자료를 내놨겠어요? 자, 유산화에서는요. 퓨처 빌더만 해도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이 나오고요. 이 100만 원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대로 상속까지 된대요. 너무 좋은 소식 아닌가요? 자,
유선화가 뭔지를 알려면요. 우선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알아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맛있는 음식 먹거나 좋은 곳에 가면 여러분들 뭐예요? 열심히 찍어서 SNS에 올려요. 커피숍에서 사장님이 저렇게 예쁜 후식을 줬다고 해서 커피숍에 SNS에 올린다고 사장님이 공짜로 커피 한 잔 준 거 받아 먹어본 적이 있다? 없죠? 사장님이 그렇게 주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사명감처럼 열심히 SNS에 올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홍보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리뷰를 공유했다고 해서 따박따박 포인트를 주는데 뭐 조금 0.1%, 0.01%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10%, 20%, 또 20% 이상 그렇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따박따박 주는 일이 있다. 어때요? 좋죠?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더 쉬운 예로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이거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예요. 우리 일상 중에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롯데마트하고 이마트만 주구장창 이용하다가 옆집에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코스트코 가봤어? 거기 갔더니 너무 좋더라? 격이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스트코를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회원제래요.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해야 된다면서 누구 소개로 왔냐요. 그래서 제가 친구 이름을 대고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을 했어요. 정말 딱 제 스타일인 거예요. 세계적인 물건이 쫙 깔려있고 너무나 다양하고 가격도 싸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집에 와가지고 옆집 언니한테 당장 가서 얘기를 해줬죠. 저는 옆집 언니하고 제 교회 교우에게 딱 2명에게만 이걸 알린 거예요. 많이도 알리지 않아서 2명에게 알렸는데 그 2명이 이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주변에 알리고 이렇게 알렸나 봐요. 잘은 몰랐지만 제가 몇 달 뒤에 코스트코를 또 갑니다. 장을 봤는데 고객센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0만 원이 캐시백 돼 있으니까 찾아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번째밖에 안 왔는데 왜 저한테 50만 원 입금됐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소개했던 그 2명이 소개해서 내 밑에 회원이 100명이 넘었대요. 몇 달 동안 100명이 넘었고 그들이 이용했던 모든 포인트가 저한테 100% 다 누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개했던 사람의 포인트가 저한테 누적이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소개한 사람 제가 얼굴도 모르는 저 밑에 100단계 밑에 샀던 모든 사람들의 포인트도 저한테 다 누적이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2번째 쇼핑을 갔는데 50만 원 현금을 받아온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어때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나요? 미국의 경제학자죠. 클린턴 대통령일 때 자문위원도 했었던 경제의 귀재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폴 제인 필저라는 분이세요.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면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경제의 귀재는 백만장자들은 모두 웰리스 산업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예측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백만장자를 만들어내는 것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10번째로 제안을 합니다. 이 책 꼭 한번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면서 누구한테 물어봐요? 남편한테 물어보죠.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한테 물어봐요. 저는 이런 거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거는 이렇게 경제의 기재인 미국 경제를 이끌고 가는 경제학자에게 쓴 책에서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웰리스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 좀 알아볼게요. 웰리스 산업은 쉽게 설명해서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은요,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거에 돈을 쓴다는 거예요. 2020년에 벌써 5,300조였고요. 2025년에 8,400조래요. 자, 그럼 웰리스 산업 중에 영양제만 국내에서 한번 시장을 살펴볼게요. 국내에서 2012년에 1조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5조고요. 앞으로 7년 뒤에 25조.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것 중에 영양제가 차지하는 게 25조예요. 자, 그러면 폴 제인 필저의 경제학서에 의하면 자, 앞으로 백만장자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웰리스 산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한국 시장에 앞으로 7년 뒤 25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양제가 주력 제품인 가장 확실한 네트워크 회사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심플하죠? 자, 그러면 회원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나라 기관에서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품이 팔리고 있나를 조사해 봤더니 영양제가 51%, 화장품이 22%예요. 그러면 73%가 주력 제품인 회사를 찾으시면 돼요. 점점 좁혀드릴게요. 여러분들 회사 고르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고르는 조건에 대해서 경제학서에서는 3가지는 반드시 체크해보라고 해요. 절대 망하지 않을 탄탄한 회사.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전문적이고 탁월한 제품,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공정하고 충분한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회사가 바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자,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는요, 1974년 거울 연구소를 시작이 됐는데요.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세포 배양에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뼈와 살로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세포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세포만 건강해지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이분은 바이러스 진단시약을 만들던 분이에요. 대표적인 바이러스 진단시약으로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진단시약을 만드는데, 이것은 림프암을 걸렸나 안 걸렸나 검사하는 진단시약이에요. 이런 진단시약을 만들어 전 세계 병원이 쓰는 것을 이렇게 대주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버지와 어머님이 이른 나이에 암과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질병을 진단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의학으로 바꿔야겠구나라고 해서 부모님을 잃고 나서 예방의학으로 바꾸고 생긴 회사가 유사나 헬스사이언스입니다. 어때요? 시작부터가 남다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만들었던 회사가 아니라 2년부터가 다른 회사인 거예요. 1992년 미국을 시작으로 유사나는 시작이 됐는데요. 미국의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예요. 저게 본사 건물이거든요. 저는 코로나 기간 2년을 빼고 6번을 이곳에 갔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날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줄곧 저와 함께 사업을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또 미국을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모시고 제가 갔는데요. 제가 놀랬던 건 22년도에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우리는 전부 코로나라서 되게 조심조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갔는데 유사나 회사가 뒤에 건물이 더 많이 생겨 있는 거예요. 지금은 크기가 월드컵 경기장 크기로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시설, 그 다음에 우리가 유트림이나 화이버지처럼 이렇게 미국은 조금 다양한데요. 이렇게 식사 대용품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시설, 그 다음에 영양제시설 이렇게 구분돼서 회사가 엄청 커져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진짜 경제력이 탄탄하고 미래지향적인 회사는요, 굉장히 불황이거나 공황일 때 회사를 더 키운대요. 제가 그걸 미국에 작년에 가서 딱 보면서 이 회사가 될 회사구나 라는 걸 또 한번 검증하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올해 우리가 컨벤션을 한국에서 했잖아요. 아시아 컨벤션. 그때 발표가 됐어요. 세계 인구의 1위고 IT 강국이면서 가족 중심의 문화를 갖고 있는 인도라는 나라까지 함께 합류되면서 25개국의 유사나가 글로벌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5개국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글로벌 기업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진짜 글로벌 사업인지 알아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회사들, 외국 회사들 되게 많은데 다 글로벌 사업이라고 해요. 그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지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파트너들이 꽤 있거든요. 그 미국에 있는 파트너들이 가입하고요, 제품을 사면 클릭과 동시에 저한테 포인트가 0.1초 만에 저한테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 사업이에요. 그런데 글로벌 사업이라고 하는 타사 같은 경우에 회사에 그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가입하려고 그러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입한 금액이 저한테 공유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업해보시면요, 미국의 실적이 저한테 공유되냐 공유되지 않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다른 회사 비교하고 계신다면 그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유사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점수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대신 구매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구매도 하게 되면 그렇게 진짜로 올라오는 걸 제 눈으로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약인증, FDA 제약인증 받았고요. 호주의 TGA 제약인증, 호주의 국가 제약인증도 다 받았는데요. 시설은요, FDA의 의약품 만드는 시설에서 이렇게 다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식품의 기준이기 때문에 신고만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의약품 기준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미국의 의약품 기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다 준수해서 만들려면 엄청난 비용도 들고요. 설계도 단계부터 이거를 다 검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창립자가 의사다 보니까 모든 마인드가 의사 기준인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연구진이 1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기업답죠. 150명 여러분들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제가 미국 컨벤션에 갔을 때 15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아무 반응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발표하신 연구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는 회사래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요. 연구원들이 굉장히 소수예요. 여러분들 조금 알아보세요. 5명 내외인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150명이 만드는데 어떤 제품을 만들겠어요? 기가 막힌 제품들을 만들고 이렇게 연구 개발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인셀리전스라고 하는 세포를 배양하는 특별한 특허 기술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요, 미국에 6번 갔다고 했잖아요. 19년도에는 제가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10명만, 한국에서 10명만 생산시설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게 발탁이 돼서 생산시설 안에까지 다 들어가 봤어요. 저렇게 우주인처럼 이렇게 다 쓰고 에어로 샤워하고 들어갔는데요. 자, 그거 라운딩 해주면 설명해 주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제품을 만드는 시설 안에 공기 오염도가 수술실, 종합병원 수술실의 공기 오염도랑 똑같이 관리가 된대요. 그리고 제가 진짜 바닥이랑 이런 데 전부 손으로 긁어봤는데요. 먼지 한 톨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설 안에 내부까지 다 봤고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국 제품인데 미국 사람들 몸에 맞춰서 만들었으니까 한국인 몸에는 안 맞을 거 아니야? 이런 질문 안 받나요? 저는 많이 받아봤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제품은요. 따로 코리아라고 이렇게 문패가 딱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요. 제가 이걸 봤거든요. 봤는데도 제가 이걸 모르고 사진을 깜빡하고 안 찍었어요. 너무 아쉬운데 한국 제품은 따로 만들어요. 식약처 기준에 정확히 준수해서 만들거든요. 자, 그리고 라운딩 하면서 헬스팩이라는 우리 대표 영양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제품을 만드는데 몇 단계 검사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요. 무려 1000단계 정도의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라운딩 하면서 그 연구자한테 물어봤어요. 암땡땡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농장이 있는데 왜 유산하는 농장이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저희는 농장이 없는 게 조금 제가 작아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농장이 없지?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연구원이 저한테 역으로 이렇게 질문했어요.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인삼이 가장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정지역인 유타주에 한국 인삼 갖다 심으면 그 효과 효능이 나올까요?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농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각곳에 그 나라마다 최고의 원료를 수입해다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농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자신감 뿜뿜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질문 받으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외국에서만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까? 아니요, 한국에서도요. 한국에도 영양제를 평가하는 평가가 있거든요. 5년 됐어요, 역사가. 그런데 생긴 이래 지금부터 5년 동안 매번 대상을 받는 건 헬스팩이고요. 또 그 다이어트 부분에 단백질 부분에는 3년 전부터 평가하기 시작했는데 3년 동안 계속 연속으로 받는 게 유산화의 유트리밀입니다. 어때요? 한국에서도 인정받으니까 너무 좋죠? 나이 많으신 분들 제가 열심히 설명하면 뭐라 그랬냐면 그래 미국 제품이잖아. 미국에서 좋은 성적 받는 거 알겠어. 그런데 한국 건 아니잖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 나오고부터 사업하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이라고 해서 미국의 유타주는요.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영양제 회사들 100여 개가 여기에 다 모여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5개 부분에 거쳐서 상을 주는데 5개 부분에 모두 20년 연속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컨슈머랩이라고 하는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다. 소비자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이 로비를 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은 가장 신뢰하고 기업은 가장 두려워하는 단체죠. 거기서 6년 동안 1등을 했고요. 또 유산화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고 해서 캐나다 보건성에서 위임을 받아서 만든 책인데요. 북미 지역에서 유통하는 영양제 한 1500가지를 수거해서 한 500등까지 실어낸 책인데요. 거기서 20년 넘도록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명품이라는 거죠. 명품. 비타민계의 샤넬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별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 증시라면 어때요? 우리나라 기업도 10개밖에 들어가 있지 않죠? 1996년 나스닥을 시작으로 1911년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고요. 전문 제약업체로 상장을 해서 60배 정도 우상향 곡선을 하고 있는 유사나 주식이 상장이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 들어가 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얼마나 탄탄한지 재무제표도 다 볼 수 있고요. 부채율도 볼 수 있어요. 부채율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을 얼마나 쓰는지 투명성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과학기술국인 나사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연구를 공동 연구기관으로 유사나랑 같이 공동 연구를 했거든요. 제가 19년도에 갔을 때 공동 연구진이었던 하버드대 박사님이 그분이 유사나 연구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양력이 쭉 나오는데 하버드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백악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했던 연구원입니다. 라고 쭉 얘기하면서 조금은 어렵지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품이 출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이거 꼭 구매해서 가세요라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와 치약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제 치아 관리는 이걸로 하다 보니까 이 치아가 이렇게 하얗게 아주 건강하게 잇몸 질환도 다 해결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가 있는 수분크림이 지금 출시가 됐어요. 미국에서. 지금 출시가 된 지 벌써 조금 몇 달 지났거든요. 저도 주문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피부를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전으로 다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얼마나 놀라울지 기대되지 않아요? 여기 여성분들 입꼬리가 전부 귀에 걸렸어요. 그 크림 바르면 어떻게 내 얼굴이 어떻게 될까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 정도로.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잠깐 놓쳤는데요. 한국 인삼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에너지 음료, 피지 에너지 음료가 나왔거든요. 이름이 피지예요. 에너지 음료에 한국 인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분을 봤는데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한국의 인삼 세계적인 원료 맞는 것 같아요. 유사나는 이렇게 세계적인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회사 맞아요. 자, 그리고 사노비보 의학연구소라고 해서 대체의학 병원이에요. 말기 질환자들이 주로 가는데 현대의학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나 영양제와 해독요법과 그 다음에 유기농 식사를 가지고 말기 질환을 치료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그 기업가가 이곳에 가셔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9시 뉴스에도 방영이 된 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그 가장 유명한 프로 엘리트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먹는데요. 왜 그러냐면 반도핑기구인 NSF 인터내셔널 스포츠 인증 미국 거, 인폼드 초이스 영국 거, 전 제품이 도핑 테스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또 엘리트 선수들이 4,500명이 먹고 있고요. 그 이름이 궁금하시다면 실제로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7,700명 정도가 먹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핑에 전 제품이 안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런 몸이 재산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는 거라면 우리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죠. 만약에 유산화 선수 중에 이 제품을 먹고 있는 유산화가 제품을 주는 선수 중에 도핑에 걸리게 되면 100만 달러를 현찰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법적으로 안전한지도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의 527조로 한국에 2003년도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국가기업에 3,000여 개를 갖고 있는데요. 3,000여 개 중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5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개월에 그 매출의 40%를 여기에 논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회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코리아의 성장도 봐야 되는데요. 10년 동안 코리아 성장이 이렇게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쭉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성장률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가져가야 될 돈이 바로 이곳에 보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체크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자, 우리는 한국에서 매출 순위 1위야. 나는 한국에서 매출 순위 3위인 회사에 다니고 있어 라는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네 회사 성장률 어떻게 돼? 너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서 니네 회사 성장률 한번 체크해 봤어? 라고 얘기해 보세요. 유산화의 성장률은 18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죠. 비교 불가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최고의 기업가 유산화가 비즈니스를 해봐야 돼요. 자, 이제
알아보셨죠? 웰니스 산업 중에 영양제와 화장품이 메인이면서 그 다음에 탄탄한 기업을 지금부터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기업과 어떻게 사업을 하면 되냐면 아까 150명의 R&D 센터에서 그 해마다 신제품을 계속 출시를 해주면서 저에게 연구 개발을 해서 최고의 제품만을 만들어 저희한테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사에서 마케팅을 다 알아서 해줍니다. 거제도 프로모션, 제주도 프로모션,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속 다이어트, 챌린지 이런 것들 통해서 프로모션을 주면 저희는 그걸 따라서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돼요. 주문 배송은 또 우체국을 통해서 하잖아요. 제 고객님 중에 세종의 우체국에서 택배를 하시는 분이 제 고객님이시거든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수요일하고 목요일 동안은요, 자기네들요, 너무 혹사를 시킨대요. 유산화 택배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일 좀 열심히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체국을 거의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전하게 우체국을 통해서 배송을 하고요. 수익 분배는 어떤가? 35% 내에서 우리가 정말 공정하게 또 충분하게 해주는데 수익 분배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우리 입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먹어보고 체험해보고 예뻐진 그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시면 돼요. 쉽죠? 이렇게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경험이 없어도 되고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 자본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먹고 바를 정도의 자본만 있으면 되고요. 점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뉴트리션 기업과 여러분이 손만 잡으신다면 그냥 손만 대밀면 돼요. 그 손만 잡으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기회를 혜택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했을 때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충분하게 주는지도 살펴봐야겠죠. 4가지의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비율로 20%를 준대요. 자, 지금 시작했든 처음 시작했든 직급이 높든 낮든 매출이 높든 적든 똑같이 20%. 저는 이런 회사를 처음 봤어요. 제가 했던 회사는요. 3%, 6%, 9%, 18%, 21% 뭐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을 했어요. 매출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기도 했고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을 했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나 이런 차별 없이 준다는 건요. 지금 알아보시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동등하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기회가 열려 있다라면 새롭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문이 넓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언제 시작했든 열심히만 한다라면 계속 열려있는 기회 속에서 내 사업이 굉장히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기회를 여기서 저는 엿봤거든요. 그리고 불편함 없이 마감이 없대요. 저희 마감이 없는 네트워크에서 처음 봤어요.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를 얘기하면 그거 파는 거잖아. 그거 세일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보통 세일즈는 어때요? 다 마감이 있어요. 보험하시는 분들, 자동차 파시는 분들, 또 뭔가를 팔아야 되시는 분들 다 마감이 있고 또 비율이라든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뭘 줘요. 유산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일하면 일한 만큼 마감도 없이 언제까지 2월 해주냐면 평생 동안 2월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주마다 돈을 주거든요. 우리 월급을 받으면 1년에 12번 행복하잖아요. 근데 유산하는 주급을 줘요. 그러니까 주마다 행복해 줄 수 있어서 52번 행복합니다. 월급은 금요일 날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금요일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자동 주문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구독경제 아세요? 구독경제 어렵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도 아니죠. 우리 조금 젊었을 때 우리 신문도 배달했었고요. 야쿠르트 또 우유 이런 거 배달시켜 먹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유 정도는 배달시켜 먹죠. 그게 바로 구독경제예요. 우리 딸이 취업을 했다고 저한테 구독으로 꽃다발을 선물하는데 2주에 한 번씩 꽃다발이 날라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꽃다발이 2주에 한 번씩 따박따박 날라오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끊어달라고 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걸요. 계속 받으니까 나중에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요즘에는 구독으로 뭘 해야 돈을 벌거든요. 저도 샐러드도 배달시켜 먹는데 샐러드도 구독으로 하게 되면 훨씬 싸요. 이렇게 구독 경제가 있는데 유산화도 자동 주문이라는 구독 경제를 통해서 탄탄한 연금성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윈윈할 수 있어서 소득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대요. 저는 사실요, 지금까지 설명해준 모든 조건도 마음에 들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사업했어요. 사실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게 정말 저렇게 된다라면 무조건 해야겠다. 그리고 이걸 정말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 치고 이 사업을 안 할 사람이 있을까? 결국은 추가 비즈니스 센터 늘리기 게임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 발목을 잡으면서 계속 저를 알아보게 했던 게 바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이거는 뒤에서 제가 보상 플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나라는 사람이 온라인상에 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써보고 발라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김 씨와 이 씨를 제가 소개했어요. 2명. 많이도 소개하지 않았고 딱 2명만 했어요. 2명만 가지고 한번 사부작 한번 사업을 시작해 볼게요. 그랬더니 김 씨와 이 씨가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 200포인트가 저한테 올라와요. 제가 소개했으니까 당연히 저한테 올라왔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김 씨와 이 씨도 2명씩을 각각 소개했어요. 근데 그 2명씩이 제품을 사 먹었는데 이거는 김 씨가 소개하고 이 씨가 소개한 2명은요, 제가 소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었던 모든 포인트가 아까 코스트코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저한테 200포인트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명씩을 소개했는데 그 포인트가 그대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이렇게 포인트를 누적해 주냐면요, 무한대로 포인트가 100단계든 1000단계든 10,000단계든 단계수 제한 없이 무조건 내 하부에서 일어난 모든 포인트는 나한테 공유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지금 1400포인트가 저한테 벌써 올라왔네요. 시작도 했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요, 양쪽에 포인트가 이렇게 쭉쭉 올라왔잖아요. 그 중에 250포인트만 올라와도 쉐어러라는 직급을 수여하게 되는데, 쉐어러라는 직급은요, 주에, 아까 주급이라 그랬잖아. 주에 57,500원 정도가 들어와서, 월로 따지면 약 23만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면 영양제, 남편, 종합영양제, 나 하나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다음 단계는 500포인트 빌리버인데요. 46만원 정도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종합영양제 정도는 충분히 사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000포인트인 빌더라는 단계, 아까 말했던 100만원 따박따박 들어오자라고 제가 제안했던 방법 아까 생각나시죠? 앞에서 자산소득 만들 때 그 단계가 바로 빌더입니다. 자, 6개월에서 1년 정도 열심히 일하시면 빌더라는 직급에 가게 되고 월 100만원씩 따박따박 받게 돼요. 그리고요, 퓨처 빌더에 달성하게 되면 4주 동안 계속 따박따박 100만원을 받게 되면 이 주급을 주는데요. 이 티켓을 한 장 주는데 어워즈나의 티켓이에요. 예쁘게 드레스 입고 호텔에 초대돼서 가수들이 불러주는 축하를 하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파티에도 초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치버는 약 200만원, 디렉터는 약 300만원, 300만원 디렉터 되면 해외여행권까지도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왼쪽과 오른쪽에 5,000점 차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맥스아웃이라고 해요. 맥스아웃이 되면 저희는 리더십 보너스, 오토십 보너스, 추가 센터를 추가로,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또 혜택을 주게 돼요. 이 혜택을 주게 되면 추가 센터, 아까 제가 이것 때문에 사업했다 그랬잖아요. 이 추가 센터, 아까 제가 사업 시작할 때 온라인상에 가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게를 또 회사에서 저한테 사업 잘했다고 부상으로 줍니다. 근데 이 가게의 위치가요, 문어발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 밑으로만 이렇게 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밑에서. 그러면 저는 밑에서 또 사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 밑에 1000점 올라온 거는요, 제가 추가 센터를 배치하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저한테는요, 2번 가게에도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번, 추가 센터에도 돈이 들어오고, 또 2번 가게에도 들어오는, 1번 가게에도 돈이 들어오고, 아까 단계수 제한 없이 무한 공유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가게는 내 가게대로 쭉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이 추가 가게를 10개나 갖고 있거든요. 이 10개 배치만 잘하면요, 타고 올라오면서 저한테 다 이 포인트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파트너 밑에 배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배치했던 그 위에 있는 파트너들이 다 이 점수를 공유받게 돼요. 파트너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해봐. 기운내. 그러면서 어깨를 툭툭툭툭 두들겨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장님이 말단 직원 밑에 내려가서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자, 나한테 격려만 해주는 사장님이 좋으세요? 돈 벌어주는 사장님이 좋으세요? 예, 저는 이거에서 굉장한 비전을 봤고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 파트너들 다 먹여 살릴 수 있겠네.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면서 이거 정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 그 대신 나만 윈윈이 되나요? 제가 무한 공유를 통해서 내가 소득이 극대화도 되고 파트너들도 좋고 나도 좋은 것도 좋지만 결국은 내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게 내려갈 수 있겠구나. 절대 무너지지 않는 조직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결국 유산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이거를 알면 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자, 한 개를 맥스하면요. 골드라는 직급이에요. 6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보너스를 뺀 금액이기 때문에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보너스는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2개를 맥스하면 루비, 3개는 에메랄드, 4개면 다이아몬드, 5개면 원스타예요. 이런 식으로 쭉 소득을 넓혀갈 수 있고 자기의 역량에 따라 이렇게 넓혀가시면 되는데요. 이 모든 혜택은요. 100점에서 200점 포인트만 소비를 하게 되면 되는데요. 이거는 남편과 내가 영양제 하나씩 먹거나 아니면 우리 온 가족 기본 영양제만 먹어도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소득을 가져갈 수 있어요. 돈을 받아 직급을 가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 이 직급을 가기 때문에 직급 수당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2월 되기 때문에 또 사재기를 하지 않아요. 네트워크 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재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잖아요. 구조적으로 사재기를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산하는 팀 매출, 직급 매출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이 조건 하나만 만족하시면 돼요. 자, 이 모든 혜택이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상속이 된다고 해요. 저는 아이가 셋이잖아요. 지금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상속을 해야 될지. 그런데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고 그대로 권리를 상속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소득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고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자, 특별 보너스로 이렇게 여행을 보내주는데요. 국내 여행도 보내주고 외국 여행도 보내주고 아시아 여행도 보내주고 유럽 여행도 보내줘요. 이런 건 조건에 맞을 때마다 별도로 특별히 보내주게 되는데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저도 여행을 갔다 왔겠죠. 저는요, 국내 여행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6년도부터 국내 여행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때 임의를 해서, 강남에 있는 유명한 호텔에서 호캉스를 파트너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17년도에는 거제도를 아들과 함께 달성해서 갔고요. 18년도에는 6명 달성해서 파트너 2분과 가족들 데리고 갔고요. 삼척에는 친정 엄마와 가족들과 파트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8명 달성해서 온 가족을 모시고 갔습니다. 엄마도 또 모시고 갔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는 6명 달성해서 조카들하고 가족들 모시고 갔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여러분들, 저가 잘해서 제가 여행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달성을 해서 롯데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가족들에게 최고급 요리와 최고급 이런 여행을 선물할 수 있는 거 너무 메리트 있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6명, 8명씩 롯데호텔에서 묵으면서 제 가족을 데려갔으면 제가 얼마나 돈을 써야 될까요? 어림잡아도 한 500 정도는 써야 될 거예요. 8명 모시고 가려면. 근데 다 공짜로 유산에서 다 보내줍니다. 이런 거 정말 여러분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도 갔다 왔는데요. 첫 해에 서밋에 달성해서 제 위에가 바로 스폰서님이 동생이거든요. 친동생이랑 파타야 갔다 왔고요. 또 두바이에 그로스로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타고 큰딸이랑 갔다 왔어요. 큰딸이 크루즈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친구들이 크루즈 타고 왔다. 엄마랑 같이 갔다 왔어. 이렇게 올렸더니 너 부르주아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친구들은 전부 우리 딸이 부르주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다낭에 또 리서비스 한번 달성해서 언니를 데리고 갔어요. 저희 언니는 저에게 특별한 언니예요. 제가 6형제에서 농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기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재수를 하게 됐는데 아빠가 그랬어요. 재수는 안 된다. 아무 대학이나 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가 은하 재수는 내가 시킬게요. 그리고 데리고 서울 가서 저 재수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빚이 있어서 갚고 싶었거든요. 갚고 싶었는데 사실 나 사는 게 빡빡해서 언제 갚지 이러다 보니까 50이 넘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 여행을 달성해서 언니를 데려갔어요. 근데 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언니 앞으로 내가 이거 달성하게 되면 모든 여행은 언니를 데리고 갈게. 언니가 간다 그러면 모든 여행 1번은 언니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도 데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만 데려가지 말고 자기 아들도 데려가래요. 여러분 한 명 데려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근데 저는 언니한테 티켓을 2장이나 쌌어요. 그래서 조카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행을 잘 다녀왔어요. 여러분 여행은요. 내 돈 내고 가지 마세요. 유산에서 보내주는 여행은 여러분들이 절대 내 돈 내고 갈 수 있는 여행의 퀄리티가 아니에요. 정말 최고급 여행이고요. 아시아를 가도 최고급 여행이고요.
이렇게 멀리 두바이 같은 데 갔을 때도요, 거의 한 명당 500만 원 정도의 그 여행 상품이었거든요. 저희 둘이 갔으면 거의 1000만 원 상품의 여행이잖아요. 저는 이런 여행을 공짜로 정말 당당하게 다 누리면서 다니거든요. 이 혜택 여러분들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 아이의 동그라미가 똑같아졌죠? 큰아이는요, 아까 제가 큰아이 수시 때 제가 갔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 대학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궁금하시죠? 저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갔거든요. 그 해에 자기가 원하는 명문대에 딱 입학했어요, 한 번에. 그래서 4년 다 졸업하고 지금은 커다란 회사의 PD로, 공연기획 PD로 취직했어요. 그 아이에게 오피스텔 하나 서울에 얻어줬습니다. 둘째 아이, 언니한테 밀려서 맨날 아무것도 못해준 둘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더니 갑자기 엄마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대학을 다시 가야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학을 또 들어갔어요. 올해 1학년 또 들어갔거든요. 음향학과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딸이 저번 학기에 올 A 플러스 받았습니다. 1등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시키니까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대견했던 건 다시 공부하겠다는 딸이 아니라 그래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해! 라고 밀어줄 수 있는 엄마여서 제가 너무 대견했어요. 돈 벌라고 하지 않고. 박수 좀 쳐주세요. 대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 막내 늦둥이로 낳는데 우리 아들 캐나다 어학연수 제가 현찰 내고 남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보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몇 월 며칠 나 캐나다로 어학연수 갈 거야 이렇게 보내줬어요. 자, 그리고요 코로나 기간 바로 전에 제가 평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평수보다 훨씬 큰 집을 제가 잘못해서 실수로 분양을 받게 돼요. 네이버 계산기 평수 계산하면요 잘못 계산돼요. 여러분들 거기다 계산하면 안 돼요. 전 네이버는 다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유산해서 다 벌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큰 소리 땅땅 치고 제가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3달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앞이 캄캄했어요. 미팅도 할 수 없었고 세미나도 갈 수 없었고 자 이제 큰일 났다. 저거 집을 어떻게나 계약금을 다 날려겠네 이러고 생각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제 코로나 기간에 제 소득이 별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탄탄한 자산소득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거 권리소득 만든 거 맞구나. 제가 받아봤는데 권리소득 맞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거의 일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따박따박 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받아봤으니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갔던 집이 이 집이에요. 복층입니다. 테라스가 엄청 커요. 큰 테라스에서 저렇게 멜시코기도 키우고 있고요. 아래층 전체가 강아지하고 우리 아들이 쓰고 있고요. 위층은 저희 가족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층이 너무 크고 넓다 보니까 우리 아들 친구들은요. 여기 와서 파자마 파티를 1년에 몇 번씩 셀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층간소음 없죠? 아래층 독채를 다 쓰고 있으니까 저희 집은 그냥 호텔이에요. 호텔. 제가 근데 마음껏 하게 해줘요. 고등학교 가니까 안 하더라고요. 중학교까지 저희 집이 호텔로 많이 애용됐었습니다. 3년 동안. 자, 그리고 저는요, 유산화 리그라고 하는 열심히 일만 했더니 30주년 기념으로 작년에 미국 갔을 때 유산화 리그라고 명예전당에 들어갔어요. 저를 이렇게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54세에 이렇게 드레스 입고 연예인 부럽지 않게 무대를 행진하고요. 사진을 찍고 정말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스텝에서 주연으로 캐스팅 됐다고 했잖아요. 그동안은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냐 제 인생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유산화를 만나고 제가 비로소 이렇게 무대 쓸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너무나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유산화 하면요 내 인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유산화를 하고 나서 가장 크게 얻은 건 바로 제 인생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꿈을 꾸기 시작했냐면요. 제가 5년 전부터 이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그 해외에 선교 후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5년 지인한테 선교 후원을 시작한 다음부터 지금은 계속 꾸준히 그 유산화 시작하면서 제가 그 마음을 먹었거든요. 후원을 제가 꾸준히 해야겠다. 선교 후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후원을 하는데 지금은 제 이 꿈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라오스에 지금 제가 굶는 아이들 점심값이랑 교육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라오스에 저만이 아니라 제 파트너님들과 함께 라오스에 영혼의 쉼터인 교회를 짓는 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거 실현하게 되면 여러분 앞에 나와서 또 한번 자랑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저는요 유산화 사업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게 있다면 바로 또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돈만 벌고 또 어떤 명예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 사랑하는 파트너님들과 또 스폰서님과 함께 매 주마다 얼굴 보고요. 거의 매일 동안 통화하고요. 1년에 한두 번씩 꼭 해외여행 같이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보다 더 자주 만나고 이젠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산화 패밀리라고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유산화하게 되면 진짜 넓은 의미의 패밀리가 생깁니다. 저는요, 사람 부자가 됐습니다. 만약에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들 혹시 선택의 기로에 놓으셨나요?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강의 끝나고 가시면서 5년 전의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면 꼭 한번 그 인생의 유산화를 한번 넣어보시기 바라고, 현존하는 최고의 기회가 곧 이륙을 합니다. 저에게는 유산화가 인생의 기회였고, 저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유산화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